원유진 아나운서, 좀 놀아보셨어요? 네? 저 정말 학창 시절에 공부만 한 학구파였어요. 원유진 아나운서 소문이 강남 바닥에 쫙 다 펴졌던데요. 네, 인정합니다. 사실 제가 좀 열심히 놀긴 네. 했지만 네. 그래도 본분도 지키고 또 공부도 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제가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듯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잘 노는 것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오늘은 잘 놀아서 성공한 노는 곳에서 길을 찾은 분을 모셨습니다. 네, 클럽 문화 컨설턴트 폴킴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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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왠지 대표님이 오시니까요. 스튜디오에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클럽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엠랩이라는 놀이문화 경영지식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며칠 뒤면은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쇼박스라는 공연하는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클럽 비즈니스 컨설팅 사업 하신다 들었어요. 요새 컨설팅이라는 이런 용어들 많이 쓰는데 이 클럽 컨설팅 좀 말씀해 주시죠. 비즈니스는 말이에요. 결국은 뭐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과거에 클럽은 기회였어요. 사업의 기회. 근데 지금은 다각화되다 보니 클럽 자체가 리스키한 사업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풀 사장님의 개인사가 궁금합니다. 전혀 평범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학창 시절에 어떤 분이셨죠? 제가 이게 제일 두려워하는 질문이에요. 제 친구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인데 저는 뭐 전교 꼴등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공부도 잘 못했고 또 뭐 새가슴이라 그러나요? 네. 약간 겁도 많은 애였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조금 날라리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의 성적 호기심을 다 열어준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네. 뭐 아무튼 학교 네. 다닐 때 조금 특이한 건 사실인데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웨이터라고 들었습니다. 네네네네. 제가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 어렸을 때 이제 서울을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공부는 계속 해야 되겠고 또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종로에 있는 18번가라는 레스토랑에서 그때 뭐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뭐 웨이터라는 것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영등포에 있는 백악관이라는 그 룸사롱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강남의 클럽을 입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웨이터에서부터 시작하셨으면 이쪽 강남의 이쪽 문화, 어울리는 용어 되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가끔 저도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특히 요즘은 이제 클럽 비즈니스에 문화 쪽에 관심들이 많이 네. 있거든요. 기자분들이나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도대체 웨이터는 뭐고, 주임은 뭐고, 네. 또 sometimes 이런 말도 해요. 네, 그 안에서도 또 계급이 또 있나? 예, 그렇죠, 그렇죠. 뭐 거기 뭐 MD니, 네. 뭐 조금 뭐 템프로니, 네. 뭐 마담이니, 뭐 좀 PD니 이런 이야기도 네. 해요. PD 뭐죠? PD니까 원래 선생님 계시던 뭐 디렉터 이런 거 아닌가요? 이제 네. 클럽 안에서도 네네. 뭔가 이제 매니징을 하시는 분들은 뭐 PD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고 이제 주임하고 웨이터 이런 게 이제 지방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네네. 있고요. 또 업장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MD, 머천다이저란 용어를 유흥문화 안에서도 쓰나요? 그렇죠. 이게 약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용어가 정리가 되고 네네. 있는데요. 원래 웨이터분이란 사람들 과거에 하여튼 서빙만 종사하는 단순 서빙 스텝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좀 바꿔지면서 어떤 손님을 조금은 나름대로 좀 매니징을 해야 되는 이런 필요를 느낀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웨이터란 이름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주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D라고 이렇게 칭을 하기도 하죠. 네. 또 복합적으로 뭐 클럽 홍보나 또 게스트나 VIP 관리 이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MD가 맞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누군가가 이제 뭐 손님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굉장히 하나 있는데. 궁금한데요. 그럼요, 있죠. 네.
그 혹시 템프로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 방송에서 얘기를 해도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저 템프로 알아요. 뭐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열 손가락에는 든다는 연예인보다 더 예쁘다는 여자들만 모이는 곳이 템프로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네. 그렇죠, 맞나요? 템프로. 네. 언론에서도 간간히 예, 들었는데. 이게 네. 조금 잘못된 아, 속설이에요. 이게 잘못된 무슨 말이냐면요. 거군요. 네. 이 우리나라 유흥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룸사롱이라고 룸사롱 이렇게 룸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네. 이런 클럽, 그리고 무대를 가지고 있는 클럽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눠져요. 네네. 그래서 룸살롱 스타일의 클럽 안에 예, 일하는 아가씨를 템프로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틀린 표현이고 원래는 영어에서 나오는 템포럴이라는 말이 있어요. 템포럴. 그러니까 네. 템포럴이하고 조금 배치되는 말로 레지던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유흥업소에 일하는 아가씨들은 그 이제 안에 자기가 보건증이라고 유생 이런 상태를 점검하는 국가에서 말하는 검사증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계신 분들을 레지던트, 상근하는 아가씨라 그래요. 근데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을 때 IMF 시대에 네. 외국계 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접대 문화도 많이 발전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 레지던트들이 예, 조금 딸렸지. 어떻게 보면 부족한 풍경상이 이렇게 된 거.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어려운 학생들이나 또 이제 자기 본업이 있으면서 가끔씩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출근하는 아가씨들 이런 사람들을 네. 이렇게 템포럴 레지던트냐 템포럴이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템포럴 약간 와전이 돼서 네. 점오니 뭐 점칠이니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템포럴의 정의는 결국은 이 상근하는 직원이 아니고 가끔 나오는 직원이 있는 클럽 그런 룸사롱을 템포럴. 그런 비하인드가 예. 있었군요. 그럼요. 빨리 말하려고 템프로 그렇죠. 이거라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지. 그래 된 거죠. 아, 예. 그렇게 된 것이었군요. 그럼 이제 분위기를 조금 전환해서 폴 사장님만의 코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 저희 코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날라리 코드예요. 흔히 말은 그렇게 막 네.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뛰어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저는 되게 사색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날라리면서 사색하는 사람. 그리고 저는 약간 이 강박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네. 강박증을?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불안해하면은 네. 제가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식이 모르는 게 있으면은 사전을 제가 이렇게 들고 다녀요. 백과 네. 사전을 그 정도로. 근데 똑바로 공부는 잘 찾아보려고. 못했어요. 네. 네. 근데 집중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수업 시간에 보면은 저는 이게 보면은 선생님 설명하시면 이게 잘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시간에 잠잔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험 약간 그러니까 시간에? 예, 분열증과 편집증이 약간 교차되는 사람 같아요. 뭐 그런 코드, 날라리 코드. 뭐 이렇게. 날라리 코드. 네. 되게 철학적이신 것 같은데 철학적인 네. 날라리 아니신가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마운 거고요. 네, 철학적 날라리 이렇게 결론 짓는 네, 걸로. 우리 김민정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철학적 날라리 코드 이게 비즈니스로 접목된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이 비즈니스는 결국은 비즈니스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은 네. 저는 투자자의 수익을 끌어내는 거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해주고 또 이 사회 이바지해주고 그런 게 이제 저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의 이 강박증이라든지 이 날라리라든지 제가 갖고 있는 이 편집과 분열에 교차되는 이런 게 사실은 놀이문화 비즈니스에는 굉장한 힘을 가져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혼자 사색하는 게 이게 웨이터다 보니 혼자 고민을 많이 했었고 손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 저는 사색을 했어요. 그리고 메모했고 강박증 때문에 뭔가를 찾아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놀이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되게 열려 있어요. 근데 또 저는 또 분열증도 있었지만 또 편집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걸 메모를 했었고 이게 놀이문화 비즈니스에 많은 힘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비즈니스하고 많이 중첩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통분모가. 네, 그렇다면 폴 사장님 자신과 비즈니스 코드의 공통분모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했던 말하고 네, 거의 네.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놀이문화 비즈니스는 처음은 쉬워야 돼요. 처음은 쉬워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스텝 2가 있고 스텝 3가 있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바둑하고 오목하고 이야기예요. 네, 네. 바둑은 처음에 할 때 되게 어려워요. 저는 바둑을 깊게는 모르지만은 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목은 쉽잖아요. 네. 근데 오목을
한 시간씩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맞아요. 오목 뭐 무슨 해장비 쟁탈전 이런 거 없잖아요. 뭐 그렇죠. 오목 구단 이런 거 네, 없잖아요. 뭐 오목 TV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듯이 놀이는 처음에는 접근은 쉬워야 되지만 시간이 가면서 계속 진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이가 갖는 네. 특별한 코드예요. 이제 이 안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저는 시작이 되게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못하고 이렇게 해왔지만 사색이라는 단어를 가까이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가 계속 저희 비즈니스하고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지금의 클럽 문화 어떤지 궁금한데요. 현재 강남 일대만 하더라도 정말 나날이 클럽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네. 최근에 제가 외국 친구들한테 메일을 많이 주고받는데요. 한국의 클럽 비즈니스는 특히 한국 클럽 네. 문화의 수준은 저는 세계 최고. 네, 탑이에요, 탑. 네. 네. 제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뭐 프랑스, 러시아, 흔히 뭐 잘 아는 뭐 우리나라 그 사대주의 사고가 이렇게 많이 팽배했을 때 더 심했던 게 미국, 일본 뭐 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놀이는 문화는 역사하고 뭐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문화가 그렇게 작은 역사가 아니잖아요. 네. 너무 빠르게 한국 그런 문화가 발달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세계 1위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또 예로부터. 다만 조금 위험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일방으로 계속 콘텐츠가 개발되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일방이 무슨 말씀이죠? 네, 여기서 일방이란 말은 놀이는 다양성이에요. 게임이 한 가지 게임만 이루어진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네. 클럽 비즈니스 안에도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요. 근데 현재 클럽은 거의 DJ 중심의 음악이 이렇게 나오고 네. 있으니까 공연이라든지 네. 거기에 또 일한 스태프들의 어떤 나는 마인드라든지 경영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파트너십이라든지 스폰서십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게 아우를 줄 알아야 되는데 네. 단순하게 음악 중심으로만 가면은 위험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듣기로는 클럽 비즈니스보다는 놀이 비즈니스라는 말 선호하신다 들었습니다. 이 클럽 비즈니스 말고 이 놀이 비즈니스 따로 뜻 갖는 게 있나요? 아, 클럽 비즈니스, 놀이 비즈니스 이게 사실 그 비슷한 말인데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 또 말 만드는 걸 좋아해요. 저도 그렇죠. 좋아하는데 예. 클럽 비즈니스, 놀이 거의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인데 예, 클럽이라는 정확한 정의는 뭐 언어적 영어 단어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모임, 뭐 협 네. 이런 그런 네. 뜻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놀이라는 것은 조금 이제 후에 제가 한번 코멘트를 하겠지만 네, 네. 소통이에요. 네. 예, 소통을 하는데 사람은 함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이 아니고 다양성을 가지고 같이 할 때 놀이라는 말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럽은 작은 개념이고 놀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개념이겠죠. 더 포괄적인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네, 이 놀이 비즈니스라는 말답게 이 회사 안에서도 직원 회의가 정말 창의적으로 이루어진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아, 제가 얼마 전에도 뭐 매스컴에서 한번 봤었는데 네네. 외국의 모 기업이 개방된 공간 안에서 직원들 많은 상상력을 넣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놀이는 결국은 엔지니어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고 또 그걸 재밌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 할 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아이디어 할 때 가능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딴지를 걸지 말라는 소리를 네. 제가 많이 해요. 일단은 박수를 같이 쳐주고 네. 거기에서 꼭 왜라는 거, 목적, 네. 그리고 또 비즈니스다 보니까 숫자적인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죠. 그렇죠. 네. 단 이런 건 있어요. 놀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끌어냈을 때 피카소라고 가정을 하고 네. 피카소 보고 야 피카소야 너 물감법 너무 많이 쓰지 않니? 그러면 그 피카소는 다음부터 그림을 못 그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니저, 흔히 말하는 경영자가 상시로 컨트롤을 해줘야 네, 돼요. 맞아요. 네네. 좀 자유롭게 풀어놓는다는 것도 좀 그렇죠. 아주 놀이 비즈니스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예요. 네, 또 창조적인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죠. 네. 더 많은 네. 것들이 네. 이제 맞아요. 뽑아 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폴킴이 생각하는 놀이란 어떤 것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그래요.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네. 놀이가 갖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제 제일 첫째는 놀이 그러면 재밌어야 되잖아요. 네네. 아까 말했듯이 재미, 그 유의성이라 그래요. 재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 사회적인 어떤 통념 안에서 인정되는 그런 소통 이렇게 돼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네네. 그 온라인에서 요즘 많이
이상한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 어제 뉴스도 보니까는 온라인상에 그 조금 음성적인 이런 거래를 하고 있는 게 네. 그 폐쇄적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오히려 개방을 해줘야 맞아요. 돼요. 오히려 양지로 끌어내야. 그렇죠. 그럼 소통이 돼야 네, 된다. 네. 오늘 버추얼 공간에서만 계속 움직이게 되면은 네. 하여튼 사고도 일방으로만 움직일 맞아요. 수 있어요. 그래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통. 근데 세 번째는 결국은 사람이 모여 사는 우리나라 법치 국가잖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하죠. 도덕과 윤리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놀이는 재밌어야 한다. 네. 그리고 소통이 돼야 된다. 네. 세 번째는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야.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정말 철학적 날라리 네. 정확하십니다. 대한민국 정말 노는 데 네. 있어서는 정열적이고 화끈한 나라인데요. 다른 나라들은 일찍 이렇게 문을 닫는데 저희 나라만 아침까지 달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제 좀 많이 달리셨을 것 같은데. 다들 체력이 좋으신 네. 거죠? 그렇죠. 이제 제가 보면 이것도 역사적인 이유하고 관계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제가 통행 금지가 풀리고 저 과거에 또 12시까지만 영업을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그런다고 우리는 국민성하고도 또 관계가 있어요. 이게 저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사실 인재 아니겠어요? 뭐 그렇죠. 좀 원자재가 많은 나라도 아니고 네. 땅이 큰 나라도 아닌데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뭐랄까 패셔너블한 사람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열정도 강하고 패셔네이트. 네. 나름대로 어떤 뭔가를 추진하는 이런 거 얼리 아답터라고 하나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 순간순간에 기지도 뛰어나고 놀기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 통행금지에서 12시까지 영업을 하던 시대에서 이게 열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일어났던 거고 또 사람들이 끼가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은 새벽 시간까지 많이 달리게 되는 거고 지금도 경기가 다각화되고 이러다 보니 그 사람들도 뭐 낮에 일하는 사람만 있겠어? 저도 밤에 일하면 저도 끝나고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은 네. 개념이 네네. 네, 정말 불금 이제 고유 명사가 되었죠. 정말 프라이데이 나잇보다는 입에 착착 감기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네, 요새는 목요일부터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좀 놀아보셨는지. 정말 노는 것만큼은 뒤지지 않는 대한민국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클럽의 역사가 궁금하네요. 말씀해 네, 주세요. 그래서 예, 저보다 더 선배였던 세대가 있었어요. 뭐 네. 그게 이제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한테 여쭤보면 아시겠지만은 무랑루즈라든지 초원의 집이라든지 옛날 이태원의 캐피탈 호텔이라고 있었어요. 유명한 클럽들이에요. 그 클럽들이 뭐 이제 외국 그 이런 사람들과 또 한국 사람들과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접근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밀실 뭐 문화 뭐 조금 밀실 정치 그런 말 하죠. 요정 문화 그런 룸상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는 저는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고요. 그때 무랑루즈라는 초원의 집이라든지 이런 그 캐피탈 호텔 이런 데가 많이 유명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그 다음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궁금한데. 그럼 그 다음에 클럽 세대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1980년대 뭐 중후반부터 움직였었는데 그때 움직였던 데가 저희 나라는 당코라는 클럽이 있었어요. 당코? 예.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 네. 아니 이게 그 어떤 클럽이 아니에요. 컨셉인가요? 아마 더 당코? 당코라는 클럽이 있었고요. 그 클럽의 컨셉들은 흔히 말하는 디스코텍이라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디스코텍의 역사라는 게 흔히 말하는 그 경영자의 어떤 비용 차원에서 공연 컨텐츠를 줄이기 위해서 디스코텍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DJ가 디스크 음반을 놓고 음악을 트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 손님이 추는 거고 그 이전에는 무용수들이 나와서 춤을 췄었고 그 다음에는 디스코텍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코, 꾸띠, 네. 니꼴, 바바렐라, 델타, 어디 위치에 사가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네. 바뀌어졌었죠. 네. 네네. 그럼 현재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야, 이제 현재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어느 선에서도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서태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뭐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말고 서태지 시대 무렵에 많이 했던 이런 또 클럽들이 있어요. 거기가 그다음에 델타 다음에 이렇게 푸코, 벨파레, 치치, 뭐 네. 줄리아나 보스 이렇게 움직였던 줄리아나 보스는 아니, 이제 다 들키셨네요, 여러분들. 네, 어머니 세대. 지금 보스하고 조금 다른 게 네. 조금 이전에 보스는 보스 677이라는 클럽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거기에서 간부 생활을 했어요. 이야. 네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간부 생활해가지고 그 많이 이제 뭐 관계도 했었고 줄리아나도 제가 했었고요. 네. 네. 어디가 더 좋아요? 보스 줄리아나가 되게 경쟁 관계에 있어요. 맞아요. 보스 677, 줄리아나 서울 이렇게 있었어요. 네. 네네네. 원 아나운서 이제 다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께 현재는 지금 현재는 옥타곤이니 엘루이니 뭐 이게 홀릭이니 또 지방에 조금 이제 지금 없어요. 부산에 파라다이스 호텔 엘루이니 이런 클럽들이 네. 있었는데 이제 이 클럽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DJ 중심의 뭐 일렉트로닉 디지털 뮤직이라고 이렇게 이런 중심으로 보니까 고용이 많이 이제 바뀌어진 네.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웨이터들이라고 제가 MD들 이렇게 했었는데 역할들이 많이 나눠지고 고용 창출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직원들이 부품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조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아티스트 개념이 아니고 영업을 하는 사람, 단순하게 음악을 틀어주는 사람, 또 회사가 이렇게 유리되어 있는 게 네. 제가 되게 불만이에요. 너무 정형화로 네, 이제 네, 변해간다는 네. 거. 네. 그럼 우리 폴 사장님 외국도 되게 많이 다니신 것도 아는데 외국에서의 파티 뭐 경험담 얘기 하나 해주세요. 아, 네. 제가 이제 과거에 2006년인가 7년에 우리나라 좀 큰 회사하고 같이 클럽을 한 적이 있어요. 뭐 네. 수영장도 있고 뭐 이런 클럽이 있었는데 네. 스포츠라는 클럽이에요. 네, 그걸 하면서 제가 외국 친구들을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 폴킴 왜 한국에는 킴이 많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김수랑 71대 손이거든요. 네. 왕자잖아요. 김수랑 여기서 나오나요? 제가 왕자잖아요. 왕조에서 왕조.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왕자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홍콩에서 제가 클럽 파티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끼리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그러나요? 네, 이런 네. 거 때문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제가 셀러브리티로 초대를 받았는데 모델도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파티 초대를 갔는데 이 친구들 잘 놀아요. 한국 사람하고 달라요. 네. 그래요? 네, 그 아주 재밌게 외국에서는 지금 파티 문화가 한국이랑 어떤 게 가장 다르세요? 근데 이것도 다시 역사 이야기도 하고 국민성 네, 네. 뭐 이런 캐릭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대화하기를 좋아해요. 정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뭐 선비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뭐 사농공상이라 선비를 귀족층으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아티스트를 어떻게 보면은 이 왔다 갔다 하는 센터에 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선비는 아티스트하고 소통을 할 수 있으면서 또 아티스트는 저 사농공 상인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아티스트 특별한 대우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살아있다 보니 이 한국 사람들은 이 큐레이터 문화가 조금 발달이 돼 있었어요. 네. 선비 문화 이렇게 대화하기를 네, 네. 좋아하고 몸으로 뛰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맞아요. 근데 서양은 동적이에요. 네. 되게 동적이에요. 그리고 동양은 한국은 정적이고 동적이고 이러다 보니 한국 사람은 부킹을 꼭 직원이 해줘야 되는 거고 서양은 자기가 직접 흔히 말하는 그렇게까지 구이부를 연관되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걸 네. 문화적으로 조금 다르더라는 거죠. 맞네요. 그런 거.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서양은 동적이더라. 네. 동양은 정적이더라. 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럼 그런 문화가 다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동적인 것과 정적인 걸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성격도 조금 연관이 있을까요? 뭔가 적극적인 성격이라던가 아니면 문화 네, 차이가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최근에까지만 해도 많이 정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강남의 클럽들도 그러니까 음악 중심의 클럽, 디스코테크에 변형된 클럽이에요. 네, 네. 네, 이렇게 또 부킹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부킹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부킹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생각들이 이제 열리고 있는 거죠. 문화는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서서히 이렇게 변화가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물론 문화 전문가들이 하실 말씀이지만은 제가 클럽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쪽에 기여하는 바가 그런 서서히 변화를 가는데 이 지금 문화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 시기에 뭔가 정점을 한번 찍어줘야 되겠다. 그것을 기업과 같이 하고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바꿔 나가겠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멋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쇼박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쇼박스 벌써부터 소문이 너무 자자해요. 네, 저희도 좀 알고 싶은데 좀만 정보 좀 주시죠. 네네네. 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데모 공연을 몇 번 해봤어요. 강남역에서 난리가 났어요. 네. 우리 이제 아티스트들 막 춤추고 이러니까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거기다 막 크락션 울려주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쇼박스는 그렇게 메이저 클럽이 아니에요. 공연하는 쇼박스예요. 네. 첫째는 저희는 1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제가 알고 있는 상류의 어떤 그런 문화를 우리 쇼박스 대중하고 같이 하겠다는 네. 거예요. 네. 공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는 네, 거의 다 셀프 시스템이 많아요. 네. 예, 자기들이 알아서. 새롭네요. 예, 그래서 아티스트들한테 그걸 많이 쉐어를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저는 아티스트들이 아무 때고 와서 자기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싶어요. 네. 그게 이제 제 쇼박스의 가장 큰 목적이고 또 문턱을 낮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해요. 네, 이 쇼박스 정말 말로만 들어도 이 쇼 정말 쇼가 정말 쇼잖아요. 네, 이 쇼박스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셋 무엇이 있을까요? 셋,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다시 맞춰서 다시. 하는 걸로. 네. 하나, 둘, 셋. 셋. 네. 쇼박스는 공연을 한다예요. 예, 이게 지금 메이저에서 방송에서 많은 아티스트 공연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오르지 못한 이진들이 있어요. 여기 이진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지만은 네. 하고 싶은데 기회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저는 기회를 줄 거예요. 잠시만요. 이 이진이란 말씀이 이류라는 말씀은 아니죠? 저 전혀 아니죠. 네. 저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쇼박스는 일진이 아니에요. 이진이에요. 네. 함께 하겠다라는 네.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결국 아티스트는 방송에 나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무대에 설 줄 아는 게 제일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무대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맞아요. 나는 기회를 주겠다는 그 가능한 장을 거예요. 마련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야지 계속 아티스트로 그렇죠. 성장을 할 거고 언젠가 방송에 나갈 거고 네. 한류를 더 빛낼 거고 저는 그 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님들도 그걸 봤는데 돈을 많이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는 되게 싸게 할 거예요. 아주 싸게. 저는 3,000원짜리 아이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우와. 그러니까 이제 클럽이라고 해서 비싼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문턱을 낮게 해서 네. 많은 사람을 접하게 할 거예요. 좀 살짝 알려주시죠. 3,000원 아이템이 뭐예요? 아, 저희는 꼬치구이도 있고요. 네. 어묵탕도 있어요. 안주가 되게 다양해요. 그럼요. 그게 3,000원이라는 거예요. 네, 열심히 먹고 네. 또 놀고 네. 먹고 놀고. 그렇죠. 특히 학생층에게 많은 기회를 좀 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예. 문턱을 낮추시는 그렇죠. 거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열려 있다라는 뜻은 꼭 비단 아티스트만이 아니고 주한 외국 기업이라든지 주한 외국 문화원이라든지 또 여기 계시는 아나운서분이라든지 네, 네. 또 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분들한테 거기다가 장을 제공하겠다는 네. 거예요. 거기서 발표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문화 설명회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미술 갤러리 전람회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아나운서들에도 프레스 컨벤션이라든지 네. 거기에다 네. 미팅 룸을 네, 이렇게 네. 하면 네. 저희는 룸은 없어요. 그러나 네. 거기서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네, 좀 격조 있는 문화 클럽을 또 그렇죠. 만들고 싶다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포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격조 있는 상류 클럽 문화란 무엇일까요? 그렇죠.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노블레스 노블레스, 오블리제. 오블리제. 예, 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문화는요 나누는 거예요. 네. 혼자만 소유하는 아까 그래 소통이란 말 자꾸 했었잖아요. 놀이 문화 나누는 거예요. 네.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돼 있을 때 그것을 대중과 나누는 같이 공유하는 건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의 메이저리그 이렇게 야구 선수들은 어느 정도 위치에 도달하면은 자기를 길러줬던 학교에다가 기부를 하게 돼 있대요. 계속. 그러면은 지금 방송에 나가는 유명한 스타라든지 어렸을 때 뭐 고학생을 했는데 뭐 전국 경제인협회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장학생에서 유명한 지금 뭐 의사가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유명한 경영자가 되신 분 이분들이 자기를 도와줬던 재단이라든지 자기를 도와줬던 학교라든지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자기 후학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도네이션 파티를 하고 같이 고용을 하고 그러면서 또 고용이 재창출되고 이러는 게 격조 있는 상류 문화인 거예요. 그냥 비싸고 그냥 크고 그냥 웅장하고 이게 상류 문화가 아니고 같이 공유하고 네. 같이 나누는 거예요. 네. 문화는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요. 맞아요. 네. 또 서양에서 또 도네이션 문화 정말 네,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또 배운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역시도 지금 문화 혜택을 많이 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도 역시 이런 행사에 같이 참여해주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걸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쇼박스 정말 슬로건조차 공연하는 쇼박스인데요. 이 쇼박스의 콘텐츠 매우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특별할 것 같은데. 결국은 공연하는 쇼박스니 공연이 있겠죠. 네. 그 공연에 이제 저는 오프닝, 도화 오픈이라 그래요. 저희 클럽은
365일 매일 오픈을 하는데 네. 다른 클럽들은 보통 11시야 돼야지 오픈을 해요. 더 오픈을 해요. 근데 저는 5시 하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네. 그래서 5시 전에 오프닝 세레모니를 할 거예요. 누군가가 거기서 바이올린 연주를 한다든지 네. 누군가 거기서 그 마임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퍼레이드를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손님들하고 같이 또 소통을 할 거예요. 네.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같이 또 불러서 또 때로는 봐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걸 할 거고 그다음에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안에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약간의 어떤 립세션 뭐 네, 이런 네. 역할을 또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면은 개인 이제 바꿔 말했잖아요. 열린 공간이라 했으니 네. 누군가가 아 저 한번 공연하고 싶어요 했을 때 우리가 오디션을 보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사람은 무대에 올릴 거고 저희 회사에서 준비한 1부 쇼, 2부 쇼, 3부 쇼가 있어요. 우리 아티스트들이 같이 공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걸 12시 미드나잇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 정도 되면은 조금 유명한 또 셀러브리티들이 뭔가 참여를 할 거고 이제 아침 시간 되면 애프터 클럽이라고 그래요. 아침까지. 예, 그렇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와우. 아침 시간에 조금 딥한 음악이 나와서 좀 재밌게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쉴 틈이 없겠어요. 그렇죠. 쇼박스에. 네, 이처럼 또 쇼박스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아티스트들이 쇼박스를 활용할 수 있는 팁 혹은 활용 방안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것이 목적이니까 아티스트들이 자기 발표를 한다. 쇼케이스라 그러죠. 이걸 하고 싶을 때 네. 저희 이제 회사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방법에 대해서 고민도 할 거고 뭐 기업 역시도 이제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은 자금력이 풍부하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조금 어려운 기업들 있잖아요.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네. 그런 뭐 벤처 기업들이 네. 자 어떤 상품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시장에 알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마케팅 비용이 만만치가 네. 않잖아요. 네. 지금 강남역 10번 출구 강남역을 통과하는 그 사람 수가 네. 내가 웹상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하루 100만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100만. 어마어마한 이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공유하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소통의 장소네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문화하고 같이 네. 그러면 아티스트와 기업과 또는 학생들 그 스터디하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현장에 마켓 리서치를 한다든지 네, 네. 이런 걸 소통의 공간을 네. 계속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 그리고 아티스트의 또 역시도 자기들이 이 앞으로 잘 나가려고 한다면 무대 계속 서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런 기업들하고 관계성이 중요하거든요. 네. 이것도 네. 해주고 또 아티스트는 누군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줘야 돼요. 그럼요. 맞아요. 예, 아까 습성이 맞습니다. 좀 약간 분열증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아티스트는 그래서 누군가 관심을 갖고 지켜주고 그래야지만이 아티스트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맞아요. 또 반대로 저희는 아티스트의 도움을 받고 행복해지잖아요. 네. 그까지 또 같이 익스체인지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누구든지 기업이 됐던 아티스트가 됐던 아니면 학생이 됐던 저에게 원한다면 언제든 열어드리겠다는 거예요. 단 먼저 부킹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스케줄표를 확인하세요. 네, 그 주의점 꼭 네, 확인하셔야겠네요. 네. 네. 쇼킹 캐릭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네네. 저희 쇼박스에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재밌게 하려고. 이제 원래는 말씀드린 대로 쇼킹하고 쇼퀸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감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너무 영어를 많이 쓰니까 저도 뭐 폴킴이잖아요. 별로 너무 안 헷갈려요. 좋더라고요. 뭐 퀸, 킹, 그래서 이러네. 쇼킹이라는 남자 캐릭터와 거기에 쇼미라는 여자 캐릭터가 있어요. 이걸 왜 만들었냐면요. 저는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클럽 안에 아티스트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티스트가 아무 때고 저희 클럽에 오면은 저는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 아티스트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캐릭터는 보시면 알겠죠? 마이크처럼 생겼어요. 근데 원래 이 그 캐릭터의 히스토리를 하나 만들었던 거죠. 옛날에 네. 신과 인간이 공존하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신화인가요? 네, 그렇죠. 신과 인간이 공존했었는데 인간은 온리 낮에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신은 밤의 세계를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밤의 세계는 감히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박스라는 유령 신을 하나 만들었죠. 박스라는 신과 예쁜 여자 인간이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애가 쇼킹과 쇼미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쇼킹과 쇼미는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고 자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자꾸 나가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신 말씀이 빨리 자라 키 안 큰다. 얘들은 일찍 자야 된다. 항상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밤에 나가는 것을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네. 결국 고용은 무슨 말이에요? 다 낮에만 일한다면은 낮도 일하고 밤도 일하면 고용은 늘어나는 거예요.
밤 낮에 일하면 누군가 밤에 불을 켜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결국 문화가 많이 이렇게 양산이 돼야 되는 거고 또 네. 낮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일하는 것을 사랑하다 보니 그 쇼킹과 쇼미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쇼킹과 쇼미가 세상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그런 긴 여정을 할 거예요. 아마 언젠가 만나보게 될 겁니다. 네. 조만간 가야겠어요. 그래요. 네, 좀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앞서 폴 사장님이 코드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폴 사장님 하면 코드 얘기 빠질 수가 없죠. 이 쇼박스의 코드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게 또 저희가 조금 많이 전략적으로 저는 이 코드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게 코드에 대해서 저는 서태지 코드라고 감히 말하고 싶어요. 서태지 코드. 이거 저 개인적으로 서태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쇼박스 아티스트라든지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 모든 아티스트들이 서태지처럼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고민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태지 코드라고 하는데 제 클럽 컨셉도 서태지 이후부터의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카피를 공연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일단 카피는 결국은 창조라 그러잖아요. 카피하면서 연습하고 서태지처럼 훌륭한 인재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서태지 코드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조금은 어렵게 하지 말고 네. 좀 특이하게 가자. 네. 쉽게 가자. 네.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자. 그래서 서태지 코드. 이거 맞나요? 네, 그러네요. 네, 이 놀이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현 제도의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예, 저희 그 법의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네네. 알고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그 공부를 잘한 사람도 아니었고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예, 저희 관계는 이제 세법상 유흥이라 그래요. 세법상 예, 유흥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양한 세금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일 큰 세금이 하나가 이제 개별 소비세라 그런 게 과거에 특별 소비세라는데 개별 소비세가 약 한 10% 가까이 나갈 거예요. 아마 1.243 어려운 좀 공식들이 네.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30% 교육세가 이렇게 나가는데 물론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대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네. 예, 사실 저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제가 어렸을 때 이 유흥 사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변했을지도 몰라요. 꼴등이었으니까. 그 안에 세법이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저희한테는 뭐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관계 이제 행정법 관련된 문제예요. 이 유흥 안에 보면은 조명 시설이라든지 무대가 어떻게 네.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허가가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네. 물론 소방 관련된 것은 뭐 사람의 생명을 다룬 거니까 엄격하게 다뤄야 네, 되는 것 그럼요.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자 아니면 좀 더 구체화시키자 그냥 후자예요. 활성화시키자는 뜻은 아니에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알아보자라는 거. 그리고 예, 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네. 제 유흥업소에 일하는 어떤 친구들 이 클럽 놀이문화에 관계 있는 친구들을 저는 많이 지켜주고 싶어요. 걔네들한테도 꿈도 좀 주고 싶고 걔네들이 부품화되고 있는 걸 저는 싫어요. 저희 아들도 아빠 저 일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정말 거기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함께 하자라고 저는 네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거고 이 시장 안에 좀 더 이제 저보다 훨씬 전문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그 후배들을 끌어줬으면 좋겠어요. 되게 멋있습니다. 네, 국가에서도 이거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 이런 나라의 고용 관계 이런 거에서 교육도 바라보고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뭐 컴퓨터 관련된 이런 교육, 그다음에 뭐 승무원 내지는 또 간호사 뭐 이게 많은 뭐 직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유흥 사업들이 훨씬 더 고용 창출하기 쉬워요. 근데 인재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되게 좀 이거 쉬워 보여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 게 저한테 조금 불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시장이 변하려면은 결국은 이 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 시장을 사랑해야 될 것 같고 또 국민들이 좀 더 이쪽 사람들을 왜곡된 시선으로 안 봤으면 좋겠고 네. 저희 아들이 저희 아빠가 옛날에 웨이터였어요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줬으면 저는 참 좋겠어요. 네,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요. 이 클럽이 유명해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까요? 아, 그렇죠. 클럽 비즈니스니까 네, 유명해져야 네, 네. 되겠죠. 유명해지려면 결국은 아까 놀이가 갖는 요소가 재미예요. 네. 저는 이게 그걸 플레저라고 이렇게 한번 말하고 싶어요. 재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게 놀이 안에 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받을 줄 알아요. 정보. 네. 거기에 대한 다양한 놀이에 관한 정보가 공유돼야 되는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또 이러면서 놀이는 관계라 그랬잖아요. 사귀어야 돼요. 네트워킹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핀이라는 말을 써요. 플레저, 인포메이션, 네트워크. 뭐 이렇게 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핀. PIN. 네, PIN.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쇼박스, 이 제도와 제도를 뛰어넘는 뭔가 개척점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고용 창출 효과도 노려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티스트를 사랑한다. 네. 밤놀이 비즈니스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 밤놀이 비즈니스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 음료수 사장님, 우리 과일 되시는 사장님, 저희 아들, 저 같은 식구들, 저희 가족 형제들, 거기에 또 배달해서 밤에 배달하는 택배 아저씨, 대리운전하는 아저씨 이렇게 해보니까 500만이 넘더라고요. 500만. 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생각을 해보고 또 과거에 우리 경제 전문가는 전혀 아니지만은 네. 경제와의 어떤 유흥 사업과의 어떤 함수 관계를 과거에 제가 한번 코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했더니 유흥 사업이 잘 되는 지역은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연관이 돼 있군요. 그렇죠. 이 함수 관계가 있더라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용 문제도 오히려 저도 똑같이 어렸을 때 제일 처음에 학생들이 직업이 없을 때 일단 당장은 뭔가를 네.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동일을 하게 되면은 힘들어요. 네. 제가 노동일도 해보고 자동차 정비일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노동일을 한다는 것은 육체와 이게 정신이 유리돼 버려가지고 힘들더라고. 근데 사실 이 밤놀이는 노동이라기보다는 사색하는 놀이예요. 이게 되게 창조 크리에이티브한 거예요. 근데 네. 젊었을 때는 물론 운동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건 좋지만은 망질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정신이 좀 핍박해질 수 있고 세상을 염세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저도 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바꿔줄 수 있는 거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은 사람들하고 상대를 해보고 놀이에 대한 개념을 조금 민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들이 필요할 거고 또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로스쿨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밤놀이 관련된 전문 어떤 변호사가 생긴다든지 전문 세무사가 생긴다든지 네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폴킴 사장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그렇죠. 제가 꼭 오늘은 제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예, 저를 앞으로 후배들이 따라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청출어람이란 말 하잖아요. 그러듯이 저보다 훌륭한 후배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후배들한테 감히 젊은 청춘에게 하는 메시지라고 꼭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그게 첫째는 꿈을 꾸어라예요. 열린 사고를 가지고 꿈은 원래 잘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잖아요.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꿈을 꾸어라. 네. 꿈을 꾸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것은 책을 맞습니다. 통한 경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직접 실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몸을 다 뭐 맞아보고 경험을 쌓고 매운 것을 먹어보고 경험을 쌓고 이런 것보다 책을 통한 간접 경험이 좋잖아요. 그냥 남하고 많이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은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는 것보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볼 줄도 알고 그런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결국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색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철학적인 심오한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몸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해야 된다. 네. 체력 훈련이 마지막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가족, 친구, 자신을 좀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게 제가 청춘한테 준 마지막 메시지예요. 네. 훌륭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클럽 문화 컨설턴트 폴킴 씨를 모시고 놀이문화 에피소드부터 아티스트를 위한 공간 쇼박스의 이야기까지 나눠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밤문화가 아니라 진정한 철학적인 의미에서의 좋은 밤문화 제대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편일률적인 교육 방식보다 자신만의 코드를 찾아라 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똑같은 삶의 방식보다 자신만의 색깔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 융성의 코드가 되겠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